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사용했었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이클론 홈페이지에서 찾아봤어요. 사이클론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사이클론 그리고 모듈 이름은 리니어 모델 그 안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학습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어요. 학습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고요. 이게 버전이 조금 달라서 여기가 페널티가 없어졌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 그 페널티는 규제예요. 규제여서 페널티가 L1, L2, Elastic Net 그리고 none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L1이니까 리치 그 다음에 리치 말고 뭐였었죠? 갑자기 라쏘. 네. L1이 라쏘, L2가 리치 그리고 엘라스틱 넷 그리고 규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라쏘는 그 개수들의 1차함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리치는 개수들의 2차함을 포함을 시키는 거고요. 엘라스틱 넷은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섞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보통 규제가 있으면 알파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보통. 그죠? 제가 오전에 설명드릴 때 이 C가 규제의 크기라고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C는 규제 크기의 역수입니다. 역수. 그러니까 그 알파라고 써져 있으면 파라미터 이름에 알파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는 규제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규제 부분에 C라고 되어 있으면 C는 알파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자, 규제가 커지면 C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규제가 커지는 거예요. 반대예요. 역수예요. 역수. 어, 대부분의 그 대부분의 사이클론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 C라고 되어져 있거나 알파라고 되어져 있는데, 알파는 키울수록 규제가 커지는 겁니다. 규제가 커지는 거고, 규제가 커지면 과대적합이 줄어들어요. 어. 근데 C는 규제의 역수기 때문에 C가 작아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거예요. C가 작아질수록 규제가 커지는 거고, 그리고 규제가 커지면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C의 값을 줄일수록 과대적합이 줄어드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밑에 파라미터에 보시면 C는 규제 크기의 역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규제 크기의 역수다라고 그러니까 알파분의 1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분의 1이다. 얘가 사실은 서폴트 벡터 머신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C라고 하는 개념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L1 ratio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죠. 이거는 페널티가 그 엘라스틱 넷일 때 그 라쏘 L1 규제의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L1 레이쇼가 L2 레이쇼 윗지 규제의 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렴하는 얼마 미만이면 수렴하게끔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솔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솔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솔버라고 하는 거에 파라미터 그 찾아가 보시면은요.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총 6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LBFGS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그게 기본 값이에요.
우리가 사용한 것도 이게 기본값입니다. 리니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뉴턴 CG라고 하는 값도 있고, 뉴턴 콜레스키라고 하는 값도 있고, SGA, 그 다음에 SAG, 사가라고 하는 이렇게 6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알고리즘인데,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사용되어지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에서, 최적화 문제에서 사용되어지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최적화 문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분류의 목적이 뭐다? 분류는 뭐를 최소화하는 거를 찾는 거다? 손실함수. 그죠? 그러니까 손실함수 최적화 문제란 뜻이에요. 어. 이진 분류면 그 로그로스. 아까 그 로그 2개만 더해진 거 있죠. 로그로스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다중 클래스를 분류면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손실함수들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란 뜻이에요.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그러면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옵티마이제이션은 최적화고 프로블럼은 문제란 뜻이잖아요. 최적화 문제란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그 회귀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MSE 물론 MSE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기는 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 문제라면 로그로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손실함수. 그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인데 그런 알고리즘들의 종류인 거예요. 알고리즘들의 종류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게 LBFGS. 어, 잘 동작한다. 잘 동작한다. 뭐 이런 뜻이죠. 대부분의 문제들에 있어서. 어. 그리고 얘는 이진 분류든 다중 클래스 분류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이진 분류 문제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W들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 W들을 찾아가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근데 립 리니어는요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멀티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클래스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모든 거를 다 사용해도 좋은데 리니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되어져 있죠. 립 리니어를 제외한 그러니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솔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 손실함수들을 최소화해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립 리니어는 에러를 많이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점이에요. 립 리니어라고 하는 솔버를 사용하시려면 이중 클래스, 그러니까 바이너리 클래스, 이진 클래스에서는 얘가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이진 클래스에서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에 립 리니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크다. 에러가 크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사용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에러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가장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다중 클래스 분류였잖아요. 도미, 농어, 빙어 이렇게 분류하는 거였었죠. 그렇게 클래스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리니어는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다른 그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면 좋다. 어, 그리고 어차피 기본값이 LBFGS로 돼 있어요. 기본값이
LVFGS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그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뉴턴 콜라스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좋으냐? 언제 좋으냐? 이렇게 되어 있냐면 샘플의 개수가 피처의 개수 곱하기 클래스의 개수보다 훨씬 많을 때 여기 부등호가 두 개가 있죠. 부등호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훨씬 많을 때예요. 자, 우리는 특성이 아까 우리 특성 5개 사용했죠. 그죠? 특성 5개 사용했고요. 클래스는 3개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15개인 거예요. 15개. 이해되세요? 음. 근데 샘플 개수가 아까 훈련셋에서 훈련셋이 105개였나요? 아니면 전체가 105개였나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훈련 샘플의 개수와 음, 훈련 샘플의 개수와 훈련 셋에서 사용하는 피처의 개수, 그러니까 독립변수의 개수,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 어, 샘플들의 개수가 훨씬 많을 때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좋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데이터셋에서는 립 리니어가 좋은 선택일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 분류이면서 작은 데이터셋인 경우에는 립 리니어가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반면에 SHGA와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 큰 데이터셋에서 빠른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리니어는 샘플 개수가 너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고요. 그다음 SAG나 SHA와 같은 것들은 샘플 개수가 굉장히 많을 때 빠르게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립 리니어는 이진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기본값이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기본값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중 클래스 분류해서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할 수도 있기는 있어요. 뭐 그래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 가지를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솔버라고 하는 거는 solve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풀다라는 뜻이잖아요. 풀다. 방정식을 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주는 알고리즘이란 뜻이고요. 어떤 방정식을 풀어주는 알고리즘이냐면 최적화 문제를 풀어주는 알고리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최적화 문제란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 예, 아시겠죠? 여기서는 경사하강법은 사용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학습률이라는 게 없어요. 파라미터 중에서 학습률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없는 이유는 얘는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 중에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최적화 문제를 풀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학습률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뭐 대신에 최대 반복 횟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훈련 셋을 몇 번 반복하면서 이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있어요. 여기서도. 대신에 학습률은 없습니다. 클래스 하나를 저희가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래시파이어. 요거 리니어 모델의 SGD 클래시파이어가 있죠. 아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용했었던 게 SGD 리그레서였었을 거예요. 리그레서는 뭘 썼냐면 리그레서는 회귀를 하는 거고요. 숫자를 예측하는 거고 그러니까 물고기의 무게를 예측하겠다 뭐 이런 거죠.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클래시파이어는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델은 클래시파이어예요. 그러니까 그 확률적 경사 하강법을 이용해서도 무엇을 할 수가 있다? 분류를 할 수가 있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선형회기식이잖아요. 선형회기식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형회기식의 개수들을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최적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페널티, 여기는 알파라고 돼 있죠. 알파는 규제 크기. 규제 크기, 그러니까 규제 이름, 규제의 크기, L1의 비율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맥스 이터레이션, 톨러런스 요거는 그 수렴하는 몇 번 반복하면서 수렴하게 만들 거냐 이런 거고요. 이터레이션이 1000번이 이터레이션이 기본값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학습률과 관련된 것들이 러닝 레이트, 에타 제로, 파워 T 비슷하죠. SGD 리그레스랑 사용 방법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로스 함수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로스 함수가 여기가 기본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힌지 이렇게 되죠. 힌지. 자, 로스 함수의 종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함수의 종류가 힌지가 있고요. 로그로스가 있고요. 모디파이드 후버라고 하는 게 있고 스퀘어드 힌지라고 하는 게 있고 퍼셉트론 되게 많네요.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실함수를 로그로스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로그로스만 말씀드렸었는데 분류 문제에서도 로그로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서포트 벡터 머신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주는 게 힌지라고 하는 손실함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비슷한 결과를 주는 게 로그로스.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보시면 확률을 계산해서 분류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로그로스를 주시면 되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할 때는 힌지를 주시면 돼요. 제가 서포트 벡터 머신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SGD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비슷한 결과를 주게끔 하려면 여기를 로그로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로그로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그 페널티의 종류는 세 가지, 그리고 페널티를 사용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네 가지가 있고요. 알파는 그 규제의 크기,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는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컨스턴트, 옵티멀, 인버스 스케일링, 어댑티브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옵티멀일 때는 어떤 식으로 나눠주고 인버스 스케일링인 경우에는 어떻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타 제로가 기본, 그러니까 최초 학습률, 옵티멀이나 인버스 스케일링이나 전부 다 최초 학습률에서 줄어들어갑니다. 줄어들어가는 게 옵티멀과 인버스 스케일링이에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도 적응형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류와 회귀를 나누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 문제. 네. 이렇게 할까요? 분류 문제가 있고요. 분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회귀 문제가 있어요. 회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알고리즘이라고 할게요. 알고리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생각해 보면은요.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실 때에는 클래스 이름이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KNN을 가지고서 회귀를 하실 때에는 K 네이버스 리그레서를 사용하시면 돼요. 리그레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중에서 선형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대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형 대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선형 모델인 경우에 분류를 할 때는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고요. 선형 대수를 이용해서 회귀를 한다 그러면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로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리니어 리그레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거의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회귀를 할 때,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중에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GD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확률적 경사하강법.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을 해서 분류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SGD 클래시파이어예요. 그 다음에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회귀를 하시겠다. SGD 리그레서예요. 그래서 어, 클래스 이름들이요. 뒤쪽에 보통 클래시파이어라고 붙어 있으면 분류고요. 리그레서라고 붙어 있으면 그거는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문제예요. 회귀 문제인데 하나 주의하실 거.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리니어 리그레션도 끝날 때 뭐로 끝나냐면 리그레션으로 끝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리그레션 그러면 회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용도가 리니어 리그레션은 숫자를 예측하는 회귀 모델이고요. 로지스틱이 중요한 거예요. 로지스틱. 이 로지스틱이라고 하는 게 확률이에요. 확률.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형회귀를 이용해서 어떤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분류 알고리즘. 그래서 우리 오늘 제일 처음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렸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회귀 문제를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 아니다. 무엇을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다? 분류를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클래스들은 이렇게 6가지를 공부했네요. 6가지를. 그리고 3가지 알고리즘을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보시냐면 여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되어져 있기는 한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아니라 클래시파이어 SGD 클래시파이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GD 분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분류.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분류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진 클래스 분류는 안 할게요. 우리 위쪽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만들어둔 거 있잖아요. 바로 위쪽에서 만들었던 게 DF라고 만들었던 게 퍼크, 브림, 스멜트. 퍼크, 브림, 스멜트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 훈련 셋, 테스트 셋, 훈련 레이블, 테스트 레이블 이렇게 나눈 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면
다중 클래스 분류. 세 개 클래스. 브림과 퍼크와 스멜트. 분류 문제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X 따로 만들 필요 없고 Y 따로 만들 필요 없죠. 바로 위에서 만들어준 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SGD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세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확률적 경사강법은 반드시 스탠다드 스케일러랑 같이 써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어를 합쳐가지고 이걸 합쳐서 파이프라인을 만드시고 모델을 훈련을 시키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 SGD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SGD 클래시파이어 클래스의 그 파라미터 중에서 생성자의 그 파라미터 중에서 잠깐만 여기로 넘어갈게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로스 함수, 로그 로스를 사용하면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비슷하게 확률을 계산해서 분류를 하는 클래시파이어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생성자의 파라미터 중에서 로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생성자의 로스 파라미터는 파라, 파라미터는 무엇을 사용해 주시냐면 로그 로스를 사용해 주세요. 로그 로스. 뭐 힌트를 그대로 놔두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지만 로그 로스로 사용해서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면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같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걸 해주시면 각 클래스가 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GD 클래시파이어에서 힌지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확률을 계산할 수 없어요. A가 될 확률, B가 될 확률, C가 될 확률을 따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로스 파라미터가 뭘로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고 확률을 계산할 수 없기도 합니다. 파라미터는 로그 로스로 설정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확률을 계산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하시는 그 순서는 이 다중 클래스 분류해서 했었던 순서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은 이미 나눠져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고요. 파이프라인을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세 개 클래스 분류 문제 파이프라인 사용하시고 로스 함수는 로그로스로 설정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측, 훈련, 예측, 평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델을 훈련하고 예측하고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어, 남은 시간 동안 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거 하시고요. 요거 하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교재의 챕터 4장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챕터 4장을 끝냈어요. 4장의 1절이 로지스틱 회계이고요. 4장의 2절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인데 지난주에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회계를 했었던 거고요. 오늘은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한 분류를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 똑같기 때문에.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